2030 미혼 남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돈만 모인다면, 괜찮은 이성만 생긴다면, 그 이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결혼 상대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면서 수치화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나 일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 스펙 맞추기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널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인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조건이 아예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암묵적인 평가 기준만이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한국과는 다르고 더 느슨하게 적용되겠지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일본의 유명 결정사 오넷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녀별로 다르긴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의 가치관, 취미, 외모, 나이, 집안일, 수입 순으로 중시했고, 여성의 경우 남성의 가치관, 외모, 취미, 수입, 나이, 집안일 순으로 중시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다 뒤져봤지만 결과는 얼추 다 비슷비슷했고,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어느 조사에서도 돈이 1등도, 2등도, 3등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성격과 외모가 위에 오고 나머지가 조금씩 다른 정도였습니다. 학력은 뭐 거의 보지도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한국도 성격을 중요시하지만 뭐랄까, 한국에서는 외모, 소득, 학력이 충족된 상태에서 성격을 본다고 하면 일본은 성격을 외모, 소득, 학력과 같은 선상에 놓고 순위를 매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옆나라 일본이 결혼 상대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 한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인인데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을 왜 제가 얼굴까지 까고 하고 있겠어요. 단순히 재미로만 살펴보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은 결혼 조건과 관련해서 수치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즉, 키는 몇 센치 이상, 연봉은 얼마 이상처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자료는 없고, 대신에 성격이 중요하다, 안정된 직업이 있으면 된다 등 비교적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기준이 강조될 뿐이었죠. 일본의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가입자들의 연령, 소득, 직업 등을 조사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잘 하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개별 맞춤형 접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400만엔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을 선호했고, 성격은 성실함과 배려심을 많이 보내요. 학력은 대졸 이상이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조건입니다. 성격은 온화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학력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을 선호하지만 학벌보다는 성격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을 살펴보자면 남성보다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300만 원 이상이면 무난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남성의 경우 여성의 직업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까요? 이것도 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 다큐로 접근하지 말고 예능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확한 기준을 두냐 안 두냐로 보면 되는데, 한국의 경우 키, 연봉, 자산 등 수치화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안정성과 성격,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일본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평균적인 자산이나 소득이 자주 언급되지만 한국처럼 특정 나이에 얼마를 모았어야 한다, 결혼 전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 라는 강박적 기준은 덜한 편입니다. 더 정확히는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고, 결혼 후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둘이 합쳐 연봉 600만 원 이상과 같은 막연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죠. 외모와 나이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외모, 키, 나이와 같은 외적인 조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지만 일본은 외모보다 생활 스타일의 조화나 깔끔함을 더 중시했습니다. 집은 또 어떨까요?
어떨까요? 일본은 한국처럼 특정 크기 몇 평 아파트 소유 여부에 대해 사회적 압박이 적은 편이고,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월세 생활이 굉장히 일반적이라 자가 소유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벌써 일본으로 튀어가고 싶은 남성분 계십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던 거지만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장 일본 남자가 라이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쉽게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정보회사 문화 역시 한국 같은 경우 결정사에서 이상적인 프로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칭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입자의 가치관과 개별적인 희망사항을 기준으로 매칭한다고 합니다. 전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일본의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키가 매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키에 따라 매력이 크게 평가되곤 하죠. 일례로 남자는 180 이상이 되어야 인기가 있다가 있겠죠. 일본에서도 키가 매력 요소로 평가되긴 하지만 한국처럼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남성의 키가 170 초반이어도 성격이나 스타일이 좋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오히려 슬림한 체형과 깔끔한 외모를 더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 연소득. 한국의 경우 연소득은 결혼이나 연애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안정적이다 라는 사회적 기준도 흔히 언급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연소득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몇 살에 얼마와 같은 강박은 적습니다. 오히려 결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요. 도쿄 기준으로 남성은 연소득 500만 원 이상, 여성은 3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인 기대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산입니다. 한국의 경우 결혼 전까지 집을 사야 한다거나 자산 1억 원 이상은 모아야 한다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혼 전에 자산을 얼마까지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집 마련은 필수가 아니며 월세로 살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력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학벌이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며 명문대 졸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학벌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결혼 시장에서는 대학 졸업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여겨지며 명문대 출신 여부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성, 책임감, 성격 같은 내면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섯 번째, 직업. 한국에서 직업은 결혼이나 사회적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특히나 전문직이 선호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이 선호되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으로 직업군을 나누진 않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생활이 안정적이라면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대망의 외모입니다. 한국에서 외모는 결혼,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본도 당연히 외모를 중요시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외모 지상주의까지는 아니고 자연스러움, 깔끔함, 그리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보다는 웃는 얼굴과 친절함 같은 내적 매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고요. 일본의 결혼 시장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국처럼 수치화된 기준이 강하지 않고 사회적 압박도 덜하며 안정성과 내면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뒷받침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일본인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もしもし、さ、一個聞きたいことあるんだけど、例えば韓国だと結婚することにあたって30代ならこんぐらい貯金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家は持った方がいいとか、年収5000万ウォン以上であることとか、それをさ、20代後半か30代前半が要求されるけどな。あと、見た目も大事で、男は身長、女は顔がいいとか、まあいろいろあるんだけど、何が言いたいかというと、そういった厳しい条件みたいなものがあるからこそ、もう若い人は不幸になったり、結婚もさ、しなくなってきたと思うんだけど、日本も韓国みたいにわけわかんない条件とか、年齢によって期待される何かがある？韓国でも中国と同じような感じやねんな。日本ではそういう条件全くないわ。家も貯金も学歴も身長も不要。もちろん結婚するんやったら貯金あった方がいいけど、何円くらいとかの条件はなんもないわ。そっか、めっちゃ緩いじゃん。羨ましすぎるわ。じゃあ、日本の場合、本当に2人だけ良ければ、普通に結婚にもつながるってこと？そうそう、親が反対することもあるけど、基本的には2人が結婚したかったら別にできる。今の時代車はほとんど持ってへんし、家も結婚してから買えばいいし、一生賃貸の家族も増えてるで。아씨 존나 부럽네.